저는 70대지만 제 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멋진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눈엔 멋진 저희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자친구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기특하지만 왜 아직 혼자인지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저희 집이 그리 풍족하지 않기에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여자를 안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직장이 좋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건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원룸을 구해 저희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기러 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여자친구라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남아에서 온 어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굳이 동남아에서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노총각이나 재혼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신부감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30살이 넘은 젊은 아들이 동남아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왜 동남아에서 데리고 왔냐고 물으니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만나려면 남자가 돈도 많아야 하고 직장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부모님께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해외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왔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님께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정말 착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젊은 세대가 원하는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제 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큰 결심을 하고 결혼할 상대를 직접 찾아온 것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될 사람과 처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대학까지 나와 영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원활했고 그녀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아들은 몇 차례 해외를 오가며 결혼 준비를 혼자 다 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동남아로 여행을 가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발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V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가난한 곳이 아닌 저희 며느리는 그래도 배운 집안의 딸이더군요. 결혼 후 한국에서 살기로 한 아들은 저희 도움 없이도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마련해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 집에 마음 놓고 편히 가지 못한다거나 명절에는 며느리가 힘들다고 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집안일이 많다며 명절에 아예 오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친구는 혼자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가 아들만 챙기고 본인과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단순히 집안일과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충돌로 인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부모와 멀리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를 피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듯합니다. 반면 저희 며느리는 명절에는 물론이고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혹여나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 저는 오히려 너무 행복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국제 결혼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저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용기일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선택한 그 용기를 존중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이고 그 진심이 결국 행복을 만드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70대지만 제 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멋진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눈엔 멋진 저희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자친구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기특하지만 왜 아직 혼자인지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저희 집이 그리 풍족하지 않기에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여자를 안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직장이 좋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건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원룸을 구해 저희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기러 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여자친구라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남아에서 온 어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굳이 동남아에서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노총각이나 재혼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신부감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30살이 넘은 젊은 아들이 동남아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왜 동남아에서 데리고 왔냐고 물으니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만나려면 남자가 돈도 많아야 하고 직장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부모님께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해외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왔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님께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정말 착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젊은 세대가 원하는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제 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큰 결심을 하고 결혼할 상대를 직접 찾아온 것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될 사람과 처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대학까지 나와 영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원활했고 그녀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아들은 몇 차례 해외를 오가며 결혼 준비를 혼자 다 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동남아로 여행을 가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발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V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가난한 곳이 아닌 저희 며느리는 그래도 배운 집안의 딸이더군요. 결혼 후 한국에서 살기로 한 아들은 저희 도움 없이도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마련해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 집에 마음 놓고 편히 가지 못한다거나 명절에는 며느리가 힘들다고 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집안일이 많다며 명절에 아예 오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친구는 혼자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가 아들만 챙기고 본인과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단순히 집안일과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충돌로 인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부모와 멀리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를 피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듯합니다. 반면 저희 며느리는 명절에는 물론이고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혹여나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 저는 오히려 너무 행복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국제 결혼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저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용기일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선택한 그 용기를 존중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이고 그 진심이 결국 행복을 만드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70대지만 제 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멋진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눈엔 멋진 저희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자친구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기특하지만 왜 아직 혼자인지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저희 집이 그리 풍족하지 않기에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여자를 안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직장이 좋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건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원룸을 구해 저희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기러 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여자친구라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남아에서 온 어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굳이 동남아에서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노총각이나 재혼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신부감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30살이 넘은 젊은 아들이 동남아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왜 동남아에서 데리고 왔냐고 물으니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만나려면 남자가 돈도 많아야 하고 직장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부모님께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해외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왔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님께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정말 착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젊은 세대가 원하는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제 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큰 결심을 하고 결혼할 상대를 직접 찾아온 것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될 사람과 처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대학까지 나와 영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원활했고 그녀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아들은 몇 차례 해외를 오가며 결혼 준비를 혼자 다 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동남아로 여행을 가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발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V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가난한 곳이 아닌 저희 며느리는 그래도 배운 집안의 딸이더군요. 결혼 후 한국에서 살기로 한 아들은 저희 도움 없이도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마련해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 집에 마음 놓고 편히 가지 못한다거나 명절에는 며느리가 힘들다고 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집안일이 많다며 명절에 아예 오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친구는 혼자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가 아들만 챙기고 본인과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단순히 집안일과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충돌로 인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부모와 멀리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를 피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듯합니다. 반면 저희 며느리는 명절에는 물론이고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혹여나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 저는 오히려 너무 행복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국제 결혼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저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용기일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선택한 그 용기를 존중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이고 그 진심이 결국 행복을 만드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70대지만 제 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멋진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눈엔 멋진 저희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자친구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기특하지만 왜 아직 혼자인지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저희 집이 그리 풍족하지 않기에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여자를 안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직장이 좋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건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원룸을 구해 저희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기러 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여자친구라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남아에서 온 어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굳이 동남아에서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노총각이나 재혼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신부감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30살이 넘은 젊은 아들이 동남아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왜 동남아에서 데리고 왔냐고 물으니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만나려면 남자가 돈도 많아야 하고 직장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부모님께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해외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왔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님께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정말 착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젊은 세대가 원하는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제 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큰 결심을 하고 결혼할 상대를 직접 찾아온 것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될 사람과 처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대학까지 나와 영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원활했고 그녀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아들은 몇 차례 해외를 오가며 결혼 준비를 혼자 다 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동남아로 여행을 가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발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V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가난한 곳이 아닌 저희 며느리는 그래도 배운 집안의 딸이더군요. 결혼 후 한국에서 살기로 한 아들은 저희 도움 없이도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마련해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 집에 마음 놓고 편히 가지 못한다거나 명절에는 며느리가 힘들다고 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집안일이 많다며 명절에 아예 오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친구는 혼자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가 아들만 챙기고 본인과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단순히 집안일과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충돌로 인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부모와 멀리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를 피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듯합니다. 반면 저희 며느리는 명절에는 물론이고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혹여나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 저는 오히려 너무 행복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국제 결혼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저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용기일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선택한 그 용기를 존중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이고 그 진심이 결국 행복을 만드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70대지만 제 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멋진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눈엔 멋진 저희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자친구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기특하지만 왜 아직 혼자인지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저희 집이 그리 풍족하지 않기에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여자를 안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직장이 좋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건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원룸을 구해 저희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기러 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여자친구라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남아에서 온 어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굳이 동남아에서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노총각이나 재혼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신부감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30살이 넘은 젊은 아들이 동남아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왜 동남아에서 데리고 왔냐고 물으니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만나려면 남자가 돈도 많아야 하고 직장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부모님께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해외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왔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님께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정말 착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젊은 세대가 원하는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제 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큰 결심을 하고 결혼할 상대를 직접 찾아온 것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될 사람과 처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대학까지 나와 영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원활했고 그녀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아들은 몇 차례 해외를 오가며 결혼 준비를 혼자 다 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동남아로 여행을 가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발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V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가난한 곳이 아닌 저희 며느리는 그래도 배운 집안의 딸이더군요. 결혼 후 한국에서 살기로 한 아들은 저희 도움 없이도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마련해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 집에 마음 놓고 편히 가지 못한다거나 명절에는 며느리가 힘들다고 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집안일이 많다며 명절에 아예 오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친구는 혼자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가 아들만 챙기고 본인과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단순히 집안일과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충돌로 인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부모와 멀리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를 피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듯합니다. 반면 저희 며느리는 명절에는 물론이고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혹여나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 저는 오히려 너무 행복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국제 결혼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저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용기일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선택한 그 용기를 존중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이고 그 진심이 결국 행복을 만드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70대지만 제 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멋진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눈엔 멋진 저희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자친구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기특하지만 왜 아직 혼자인지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저희 집이 그리 풍족하지 않기에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여자를 안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직장이 좋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건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원룸을 구해 저희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기러 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여자친구라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남아에서 온 어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굳이 동남아에서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노총각이나 재혼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신부감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30살이 넘은 젊은 아들이 동남아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왜 동남아에서 데리고 왔냐고 물으니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만나려면 남자가 돈도 많아야 하고 직장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부모님께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해외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왔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님께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정말 착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젊은 세대가 원하는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제 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큰 결심을 하고 결혼할 상대를 직접 찾아온 것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될 사람과 처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대학까지 나와 영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원활했고 그녀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아들은 몇 차례 해외를 오가며
결혼 준비를 혼자 다 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동남아로 여행을 가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발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V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가난한 곳이 아닌 저희 며느리는 그래도 배운 집안의 딸이더군요. 결혼 후 한국에서 살기로 한 아들은 저희 도움 없이도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마련해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 집에 마음 놓고 편히 가지 못한다거나 명절에는 며느리가 힘들다고 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집안일이 많다며 명절에 아예 오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친구는 혼자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가 아들만 챙기고 본인과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단순히 집안일과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충돌로 인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부모와 멀리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를 피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듯합니다. 반면 저희 며느리는 명절에는 물론이고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혹여나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 저는 오히려 너무 행복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국제 결혼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저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용기일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선택한 그 용기를 존중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이고 그 진심이 결국 행복을 만드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70대지만 제 눈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멋진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눈엔 멋진 저희 아들이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자친구 하나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기특하지만 왜 아직 혼자인지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저희 집이 그리 풍족하지 않기에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여자를 안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직장이 좋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 건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원룸을 구해 저희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 친구들과 어울려서 즐기러 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여자친구라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남아에서 온 어린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굳이 동남아에서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노총각이나 재혼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신부감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이제 30살이 넘은 젊은 아들이 동남아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왜 동남아에서 데리고 왔냐고 물으니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을 만나려면 남자가 돈도 많아야 하고 직장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은 부모님께도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해외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아왔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부모님께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정말 착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어왔고 젊은 세대가 원하는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제 아들이 다른 나라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큰 결심을 하고 결혼할 상대를 직접 찾아온 것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될 사람과 처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대학까지 나와 영어도 유창하게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배운 영어 실력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소통이 생각보다 원활했고 그녀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아들은 몇 차례 해외를 오가며 결혼 준비를 혼자 다 했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동남아로 여행을 가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발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TV에서 자주 나오는 아주 가난한 곳이 아닌 저희 며느리는 그래도 배운 집안의 딸이더군요. 결혼 후 한국에서 살기로 한 아들은 저희 도움 없이도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잘 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마련해줘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 집에 마음 놓고
편히 가지 못한다거나 명절에는 며느리가 힘들다고 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집안일이 많다며 명절에 아예 오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친구는 혼자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야 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친구는 며느리가 아들만 챙기고 본인과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단순히 집안일과 명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충돌로 인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결혼하더라도 부모와 멀리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를 피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설령 결혼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듯합니다. 반면 저희 며느리는 명절에는 물론이고 수시로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혹여나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따라와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 저는 오히려 너무 행복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행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국제 결혼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잘 적응하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저희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용기일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선택한 그 용기를 존중하며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진심이고 그 진심이 결국 행복을 만드는 열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